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챗 GPT 빅브라더 통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와 빅브라더 시대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힘이 세고 돈도 더 많고 권력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힘이 세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데이터를 공룡 기업들이 데이터들을 다 확보해서 갖고 있잖아요.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공룡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힘과 권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권력을 그 공룡 기업들은 누군가 한 명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이에요. 누구한테 몰아줄까요? 교환권한테 몰아주겠죠. 왜냐하면 그 공룡 기업들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되어 있고,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은 예수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회의 수장이 교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환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오직 하나의 세계 지도자가 이 교환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를 빅브라더 시대라고 하는 거고, 빅브라더 통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 교환권에서 세계 대통령들을 세우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황에게 와서 충성 맹세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누가 제일 돈이 많죠? 로스차일드 가가 제일 많잖아요. 그 로스차일드 가가 일루미나티의 핵심이죠.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다 갖고 있고, 그들이 그 돈 갖고 공룡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에 빅브라더 시대가 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의 세계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명이 있다고 하죠. 두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짐승,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짐승. 하지만 종교적인 짐승이 더 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랑 지금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교환권 중심으로 이 빅브라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중세 암흑 시대,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교환권 중심으로 그런 빅브라더 시대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그때는 전 세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빅브라더 시대가 온다고 우리 믿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빅브라더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AI는 온 세상의 데이터들을 흡수하고 있죠. 이미 3천억 단어의 5조 개의 문서, 그 엄청난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갖고 자기 걸로 만들었고, 이 남아있는 정보들을 지금 다 흡수하고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속도로. 챗 GPT가 자기 걸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능력 갖고 그 기술 가지고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세상의 빅데이터를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서 얘한테 주는 거죠. 이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짐승한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한테 경배하는 시스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샘 알트만이 한 얘기가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이 다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챗 GPT한테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깨지죠, 당연히.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업들이, 이 상인들이 음료죠, 교환권한테 다 몰아준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챗 GPT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빅브라더 시대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권자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AI는 개인화된 메시지로 여론과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미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 AI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개인화된 메시지로 바꾸는 순간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표적 광고.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도로 개인화된 정치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만들어지겠죠. AI 알고리즘 있잖아요. 알고리즘은 내가 만약에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게 나의 관심사로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걸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쪽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AI가 이걸 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어떤 한 주제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요. 그 세계에 빠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 고도로 개인화된 정치 광고를 만들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면 되니까. 이게 표적 광고라는 거고, 소셜 미디어 봇이라고 AI로 구동되는 소셜 미디어 봇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표적 광고와 연결돼서 그걸 소셜 미디어 봇이라는 애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근데 이게 점점 개발이 되고 발전되겠죠. 이러면 정치가들 의도대로 사람들을 갖다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상대편에서 내 편으로 끌고 오는 그 방법들이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는 대로 우리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좋게 생각했던 것도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자꾸 보여주면 나빠지거든요. 싫어지거든요. 반대로 싫었던 것도 좋은 면을 자꾸 보여주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 억압, AI 기반 감시 시스템은 투표할 가능성이 낮은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투표를 단념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됐고, 이 생성형 AI 챗 GPT는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더 분석을 더 잘하니까.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답을 내리는 데는 얘보다 빠른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 조작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권자 조작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 누가 갖고 있어요? 다 공룡 기업들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룡 기업은 누구 한 사람을 밀어주고 있고 누구 뜻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구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됐다고 보여지고 그게 더 견고해지겠죠.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검열하고 선전인데 이것도 아주 기가 막혀요. AI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열하고 선전을 퍼뜨려 표현과 생각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요. 이것도 AI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그 취향을 공격해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AI한테 그게 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걸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거대한 이 빅데이터 세상에서는 흑암의 세력들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고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은 다 그렇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요? 걔네들이 만들잖아요. 위에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들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은 걔의 노예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게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말씀에 필요한 것들만 보시고 알고리즘으로 막 뭐가 뜨고 해도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검증하고 보셔야 돼요. 검증. 그게 봐도 되는 건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검증하고 안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얘네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된 콘텐츠 필터링. AI 알고리즘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어요. AI 알고리즘이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올리고 이러면 AI 알고리즘이 그걸 파악해서 삭제시켜버려요. 우리 영원한 복음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죠. 정말 많이 삭제를 많이 당했거든요. AI 알고리즘이 그걸 한다고요. 그리고 이 AI 알고리즘은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채널을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당연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얘네들이 빅브라더 이 통제 시대를 구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거에 빠져서 말씀보다 이 미디어, SNS, 유튜브 이런 걸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 되겠냐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으세요. 끔찍한 일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서 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개인화된 선전. AI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고도로 표적화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갖다 타켓을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고도로 표적화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AI는. 특히 이번에 이 챗 GPT는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요. 천재. 그런 천재도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걔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한다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안 봐야 돼요. 안 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측 경찰이라는 게 있는데 AI는 누가 다른 형태의 반대에 가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챗 GPT가 예측 잘한다고 했잖아요. 3천억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섭렵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잘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는 안단 말이에요. 그 예측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상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얘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뿐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AI는 사악한 목적에 사용할 가짜 동영상과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요즘에는 정말 똑같이 만들어요. 깜짝같이. 그래서 가짜 동영상과 이미지가 이게 너무 문제인데 정치적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오바마 4명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가
누군 것 같아요? 진짜가. 그러니까. 근데 다 가짜예요. 딥페이크를 사용하면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저 김정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푸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것도 다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 같아요. 얼핏 보면. 딥페이크는 정치 지도자 또는 후보자의 가짜 동영상 또는 오디오 녹음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정교하게 사용되겠죠. 그리고 신원 도용. 딥페이크는 보안 영역이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무원을 사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신원을 도용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뺏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판 손상. 딥페이크는 개인이나 조직의 평판을 손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아까 정치적 조작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후보를 폄하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런 사악한 범죄자들은 폐마 캠프에 감금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은 폐마 캠프에 가야겠죠. 그게 빅브라더 통제 시대예요. 신세계 질서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항의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겠죠. 데모하겠죠. 그 사람들 잡아다가 폐마 캠프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AI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량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AI를 사용하여 온라인 활동 및 개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다. AI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내가 이 핸드폰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얘네들이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요즘에 핸드폰 안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을. 이 컴퓨터, 이 스마트폰이. 그러니 이 인공지능, 이 챗 GPT한테는 밥이야, 밥. 아주 너무 쉬운 상대인 거예요. 어디 도망도 못 가요.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놓은 거예요. AI 안면 인식 기술이 있는 거 아시죠? AI 안면 인식 기술로 공항, 기차역, 도시 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동 추적한다.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AI 안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실시간으로 그것도 추적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생겨갖고 이 AI가, 이 인공지능이 타겟을 딱 정해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 정도로 AI 이 대량 감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빅브라더 시대가 지금 구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빅브라더 통제 시대, 감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한 명이 전체를 다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개인 및 그룹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주 굉장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완전히 올가매는 올가미 같은 거예요. 수갑 같은 거. 꼼짝 말아요. 그걸 사용해서 모니터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간에 든 쥐. 언제든지 얘네가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죽을 수 있다. 도간에 든 쥐 타겟으로 삼아서 잡으려면 금방 잡을 수 있죠. 뭐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GPS 추적. GPS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추적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개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핸드폰 갖고 있으면요.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다 찾아내요. GPS 이 기술이 엄청나게 AI가 탑재되면서 엄청나게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량 감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서,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해서 잡기 시작하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잡혀서 폐마 캠프로 가든지 아니면 걔네 말을 듣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빅브라더 이 통제 시대가 구축이 되고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자기네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거절한다면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세 암흑시대 때 이 교황청에서 자기네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텐데 요번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악하게 더 큰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 안뿐이 없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지. 지금 세상 가운데 이 얘네들이 만들어 온 이 인공지능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